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관 8명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파면을 당했습니다. 자, 어쨌든 파면 용어 자체도 맞지 않고, 자, 그 몇 달 전으로 되돌아가면은 그 촛불난동이 있었죠. 2016년 11월 12월 대통령을 끌어내린다고. 거기에는 이제 새누리당 정치인들도 합류를 했습니다. 오세훈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누라하고 촛불 난동 집회에 나왔었고, 결국은 이제 2016년 12월 9일 국회의원 234명이 탄핵 찬성표를 던지면서 국회 통과가 됐어요. 그날 이후부터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대통령 업무 정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관 이정미가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 해가지고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탄핵이고 법과 원칙 헌법이 사망한 날입니다. 그때 이미 끝났어요. 질서가 파괴된 날입니다. 자, 2017년 3월 31일 대통령께서는 전격 구속이 됩니다. 서울구치소에. 그때부터 대통령님께서는 10월 15일까지 2017년 10월 15일까지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10시간씩 일주일에 4번 그 100번에 가까운 재판을 직접 구치소와 그 법원을 오가면서 그 수많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장 앞에 이 검찰놈들이 그 어떠한 죄에 대한 증거 단 하나도 제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1심 그 확정 판결이 24년 징역형이 때려졌죠. 1심. 자, 그 판결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더 이상 지금까지는 그때까지는 대한민국의 이 사법부를 믿었는데 더 이상 의미 없다. 모든 것을 재판부에 맡긴다 하면서 재판 보이콧 선언을 10월 16일부터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사실상 변호인단은 이제 해산이 되고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제 재판이 진행되어 왔어요. 자, 그리고 2018년 2월 달에 2심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25년 구형에 추징금은 없고 벌금이 200억이 매겨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 판관들이 그걸 딱 보니까 이 문제가 많거든요. 이 재판도 막 엉망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법원 판사 중에 소수 의견이 나왔습니다.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것은 아주 고무적이죠.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를 들이대면서 다 돌려보냈어요. 파기환송시켜서. 그래서 지금 다시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징역 35년 구형.
이 검찰이 매겼죠. 여기에 대한 이제 결심 판결은 7월 10일 날 선고가 납니다. 7월 10일. 예. 자, 여러분들, 팩트 한 두 가지만 먼저 이야기하고 이 뉴스를 제가 브리핑을 좀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 뭔 죄를 지었는지 관심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 보수 진영, 보수는 고사하더라도, 이 아스팔트 진영이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재판, 이거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지금, 파기환송심 검찰의 35년 구형. 보수 유튜브라면 이걸 다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죠? 저 개새끼들이. 예? 아니, 저 개자석들이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예? 저 개자석들이. 저 구리 성관이 저런데 가가지고 지랄들 하고 앉아있죠. 예? 전부 다. 예? 내 이 주제에 올렸는데도 보십시오. 이거 들어가 싫어요 7명이나 눌이 났는 거 보십시오. 예? 좋아요 50만 명이 싫어요가 7명이나 됩니다. 오늘 전부 다 무슨 방송하고 있어요? 우리 아스팔트 진영에 태극기를 한 번이라도 들고 나온 새끼들이라면은, 예? 이게 가장 큰 뉴스입니다. 이걸 다뤄야 돼요. 선거를 누구 때문에 짓는데, 누구 때문에 졌는데, 그 책임을 져야 될 새끼들이 지금 선거 불복, 부정선거 있었다고 지금 한 달 넘게 지랄들 하고 앉아 있습니다. 예? 뭐 때문에 졌는지는 이야기 안 하고 조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졌다 이 지금 스텝을 밟고 있어요. 예?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습니까? 저 새끼들이 인간의 새끼들입니까? 태극기를 들어. 그래서 내가 저것들 사쿠라 태극기를 하는 겁니다. 태극기 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개새끼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듯이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의 진실 방송을 한 달만 해버리면은 세상이 뒤집어 버릴 건데, 완전히. 예? 뒤집어질 건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저 개새끼들이. 김무성이한테 내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저 유튜브 방송들은 태극기가 아니다, 이 새끼야. 잘 똑바로 알고 좀 이야기해라. 저 새끼들은 태극기가 아니라고. 사쿠라 태극기라고, 한마디로. 굳이 이야기한다면. 가짜 태극기예요, 저것들은.
부정선거 있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스텝을 밟고 있는 정당이든 시민단체든 유튜브 방송을 하는 새끼든 그들은 전부 다 진성 태극기 세력이 아니고 사이비 태극기 세력입니다. 사이비 태극기. 분명히 말하지만은 개새끼들이 말이야. 자, 대통령님께서 3년 만에 이 검찰이 수사한 그 기록을 처음으로 열람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한참 들여다보고 있을 겁니다. 저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기가 막힐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은 이해가 잘 가겠죠. 그런 대로.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거 아무리 대답해도 모를 겁니다. 근데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바로 그냥 책 읽듯이 그냥 소설 책 읽듯이 쭉 대통령님께서는 읽어버리면은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대통령님께서. 왜냐?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복잡한 것도 없어요. 예. 변호인 되다가 이게 어떻게 됐냐 이런 거 물을 것도 없어요. 예. 검찰이 어떻게 수사를 했느냐. 어떻게. 수사 기록이 있잖아요. 예. 그걸 지금 아마 읽고 계실 겁니다. 예? 수사 기록. 재판 기록이 아니고 수사 기록입니다. 수사 기록. 예, 재판 기록이 아니고 수사 기록. 이 검찰놈의 새끼들이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를 최초로 처음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뭘 의미를 하겠습니까? 직접 명예회복 나서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단 한 번도 자신에 대한 그 어떤 방어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 먼저 대통령님에 대한 파기환송심 징역 35년 구형 검찰 오로지 남탓. 이 지금 그 뉴스 나온 거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반박을 좀 하겠습니다. 자, 뇌물 관련 징역은 25년, 직권 남용 징역은 10년 요청을 했어요. 이 검찰의 요청입니다. 재판부의 결정 또한 크게 달라질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검찰은 이 국민에게 받은 권력,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도 재판에 불참을 했고 7월 10일 날 이 파기환송심 그 재판장에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 변호인 측은 이제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정한 게 아니고 2017년 10월 16일 날부로 재판 보이콧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국선 변호사가 지금까지 변호를 맡아온 겁니다. 국선 변호사. 예. 국가에서 지정해주는 국선 변호사. 예. 자, 이 국선 변호사 입장은 사익 취한 적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딱 잘라 말했어요. 예. 예. 그래서 무죄 판단을 구하는 그런 차원이죠. 무죄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 사익 취한 적 없다. 그런데 검찰은 징역 25년에 뇌물죄를 물어서 징역 25년, 뇌물죄가 25년이나 먹혀버렸습니다. 직권남용 징역 10년. 그런데 국선 변호인은 무죄 주장을 하고 사익 취한 적, 뇌물 받은 적 없다. 이게 뭐겠습니까? 증거가 나온 게 없으니까 국선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자, 이 언론 뉴스가 가관도 아닙니다. 무슨 검찰 이야기하는 거 브리핑 해주는 건지, 언론놈 새끼들이. 기자라면은, 기자의 그 정신이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파고들어야 돼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적 팩트 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자들은 보통 그걸 바탕에 깔고 접근을 합니다. 이번 이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제기도 기자들의 그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요. 예? 자, 이 뉴스 브리핑 제가 일단 하면서 반박을 할게요. 검찰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에 대해서 도합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파기환송심은 그 재판부에 요청을 오늘 했습니다.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을 했고, 별다른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7월 10일 선고를 내린다. 자, 이 검찰은 20일, 오늘이죠. 이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 부장판사 오석준 심리로 열린 이 박근혜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그 뇌물 등 혐의 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을 했습니다. 자, 이 검찰은 이 박근혜 대통령의 재직, 지금 이 언론 기사에는 박 전 대통령이라고 칭합니다. 또 어떨 때는 박근혜 그냥 이렇게 칭하는데, 제가 차마 그렇게는 읽을 수 없고, 기사 브리핑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제가 그냥 애써서 갖다 붙이는 겁니다. 자,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이 재직 중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 징역 25년을, 그리고 뇌물 이외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자, 아울러 뇌물 혐의 관련 벌금 300억, 뇌물 혐의 관련 벌금을 300억 때렸어요. 뇌물. 자, 뇌물이 있는지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뒤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추징금이 원래는 제로였어요. 없었습니다. 근데 2억이 이번에 매겨졌어요. 추징금이. 추징금 없었어요. 자, 직권 남용 관련 추징금, 직권 남용 관련 추징금은 또 33억 원을 주 때렸네. 직권 남용. 이 아마 직권 남용 뇌물, 이거는 아마 국정원 특갈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요거 제가 왜 이게 맞지 않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가. 자, 이 검찰은 최서원, 일명 최순실이죠. 관련한 이 국정농단 뇌물 혐의에 대해서 국민의 대통령임에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자신과 이 최서원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 이 검찰이 소설을 쓰는 겁니다. 왜 소설을 쓰는지 제가 나중에 반박을 하겠습니다. 자, 뇌물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이 최순실이 사익 추구를 했다 했는데,
사익 추구를 한 사실적 근거와 그 팩트를 들이대지 못하는 검찰입니다. 재판장에 그 재판 기록 보면 없어요. 그리고 뇌물 받은 그 증거, 사실적 그 근거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 청와대 안가라는 은밀한 공간에서 기업 총수들과 현안을 해결하며 정경유착을 보여줬으며 국민 공적 권한을 사유화했고 사적 이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은 공무원들을 사직시키는 등 용인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것 또한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기업 총수들을 불러다 가지고 정경유착을 보여줬다. 뇌물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뇌물 받았다는 증거 나온 거 없다 했죠. 일명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그 부회장하고 박근혜 대통령 간에 그 독대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았다는 그 근거, 증거, 팩트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차 한잔 마시면서 담소를 나눈 그 이야기뿐이에요. 나온 게 없어요. 이재용 부회장 또한 박근혜 대통령께서 뇌물을 강요했느냐고 검찰이 물었을 때 그런 거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뇌물을 준 증거, 근거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자, 이 특활비 의혹에 대해서 임명권자이자 지휘권자인 국정원 특활비죠. 이 대통령과 지금의 은밀한 운영이 허용되는 국정원장 사이에 이루어진 이 내밀한 불법이라며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고 국가 안보 버팀목인 이 국정원 특활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이게 전부 다 검찰이 소설을 쓰는 겁니다. 전부 다. 자, 이런 거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다 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은 뭐 이런 잘못을 단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 어떠한 항변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사법 절차도 부인하고 있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정을 통해 헌법의 평등 가치를 구현,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이 검찰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날 파기환송심 심리가 마무리됐지만 여느 때처럼 피고인석은 비어 있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재판장에 출두하고 했죠. 2017년 10월 15일까지는 100번 정도 재판장에 나왔었죠. 그때는 그 재판장 안이 우리 진성 태극기 애국 국민들로 꽉 차가 있었습니다. 꽉 차가. 그때는 번호표로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거기 못 들어갔죠. 거의 너무 많은 사람이 거기에 재판에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은 텅 비어 있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기에 참석 안 하니까 텅 비어 있겠죠. 자, 이날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따라서 통상결심 공판에서 진행되는 피고인의 최후 진술도 생략됐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안 나왔으니까. 자, 이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적으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며 변호인도 이러한 의사를 바탕으로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자, 이 국선 변호사가 지금 선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 명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1심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변호인단이 화려한 그 스펙을 가진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근데 1심
합정 나오고 나서 다 해산시켜버렸습니다. 예. 이 재판 의미 없다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 이후부터 이제 재판은 전부 국가에서 지정한 말 그대로 국선 변호사가 진행을 해온 겁니다. 이 국선 변호사조차도 무조건 무죄다 이거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무죄. 너무 이게 괴리감이 아니습니까? 지금 35년 형량이 나오는데도 국선 변호인단은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괴리감, 이 상식 아닙니까 이거? 이것만 갖고도 완전 잘못됐다 판단해야 돼요. 요 한 대목만 갖고도. 예? 한 대목만 갖고도. 아니 국선 변호인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는 국선 변호사들은 전부 다 이거는 무조건 무죄다 하는데 검찰은 35형 구형을 때리고 재판장 이 판사 새끼들도 거의 뭐 검찰이 때린 그 형량에서 크게 비껴나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의 무기징역에 가까운 형량을 때려버립니다. 이 너무 차이가 안 납니까? 정말 35년 받을 죄가 어느 정도 합당하다면은 박근혜 대통령 이 국선 변호인이 무죄 주장을 안 합니다. 예? 너무 그거는 뭐 가하다. 형량을 좀 뭐 절반으로 낮춰달라 뭐 이런 이야기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건데 무죄를 주장해요. 무죄. 단 하나의 사실적 그 범죄를 소명할 수 있는 입증시킬 수 있는 범죄를 그러니까 입증시킬 수 있는 증거를 제시를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라고요. 요 한 대목만 갖고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한 대목만 갖고도. 뭐 1, 2년 구형도 아니고 35년 구형을 때리고 판사 새끼도 그렇게 거의 뭐 차이 나지 않게끔 형량을 매겨버리죠. 근데 이 국선 변호사들은 무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죄. 그 석방하라 이거예요. 죄가 없다는 겁니다. 나온 게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 한 대목만 갖고도 정말 생각이 있는 국민이라면은 바보 등신이 아니라면은 이거 뭔가 잘못됐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참 이기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네? 집 밖에 몰라요 전부 다. 진실을 외치면서 네?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이랍시고 해온 소위 넥타이 부대들 국민들 이 가슴 안 찔립니까?